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기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3년 4억 하던 서울 평균 집값이 11억에 육박하면서 무려 3배나 거품값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상식 밖의 집값이 다주택 물량 폭탄과 3기 신도시 공급 폭탄, 인구 감소와 함께 하락장으로 접어들면 10억 아파트가 3억까지 추락한다는 경고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기가 눈앞으로 다가왔으며 매물 폭탄과 인구 급감으로 아무리 떨어져도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거품부동산 얼마나 위험한지 여기를 주목하십시오. 자, 30년간 4번이나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 거의 8, 9년 만에 한 번씩 폭락장은 오네요. 자, 서울 폭락이 가장 컸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거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1번, 2번, 3번, 4번. 여기 91년에 한 3, 4년 빠진 모습 나오죠. 그리고 여기 IMF 때 97년, 98, 99년까지 빠진 거 나오죠. 3년 동안. 그 다음에 2003, 4, 5년 약 3년 빠진 거 나오죠. 그 다음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4년 빠진 거 나오죠. 이 파랗게 다 되어 있는 게 집값 하락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올랐는데 여기 보세요. 상승장도 있었지만 하락장도 만만치 않은데 지금 현 정권이 집값을 잡지 않다 보니까 지금까지 뛰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런 장이 한번 올 거거든요. 그럼 5번이 올 확률은 2021년이나 2022년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오른쪽 보세요. 이것만큼 확실한 데이터가 없어요. 뭐 점쟁이 치듯이 내일 떨어진다, 뭐 내년에 떨어진다 그럽니까? 왜 서울은 떨어진 적이 없다고 거짓말 하세요? 이게 지금 서울이에요, 서울. 엄청나게 폭락했잖아요. 자, 30년간 4번이나 떨어졌어요. 1991년에서 93년 1기 신도시 30만호 물량이 터지고 일본 부동산 버블까지 붕괴되면서 이제 추락을 한 거죠, 이때. 그 다음에 1997년, 1999년 한국 IMF 구제금융, 이때 떨어진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2003년에서 2004년 카드 대란. 뭐 꼭 붙이면 그래요. 이 냉정하게 말하면 사이클상 추락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그다음 2010년, 2013년 미국 서프라임 사태.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거예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이클상 하락도 있고 플러스 경제 위기도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미국 서프라임 사태는 2007년에 터졌기 때문에 7, 8년에 이제 그거의 영향이라고만은 할 수 없어요. 그것도 있지만 대세 하락장이라고 보면 되죠. 왜? 이때 너무나도 많이 뛰니까 하락장이 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역사상 가장 많이 뛰었죠. 여기 지금 보면 이게 뛴 구간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이 하락할까요? 자, 이거 확실한 근거 아닙니까? 이 근거를 유튜브에서 제시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아예 없을걸요? 자기들 점치듯이 뛴다 떨어진다 이렇게만 말하지. 자, 이제 그러면 2022년, 제가 이제 2021년 올해도 빠질 수 있는데, 왜? 금리 인상도 하고, 그러니까. 왜 내년으로 보냐면 좀 여유있게, 앞으로 1년간, 더군다나 문재인 정권 때 집값 안 떨어져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집값 잡을 거라면 진작 잡았어요. 지금 하는 행동 보세요. 집값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 전혀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 놓고 죄송하다고만 하고 집값 띄우고. 그래서 제가 최대치 1년을 더 보는 거예요. 이제 올해 내내는 뛸 것이다. 대선까지는 뛸 것이다. 그냥 생각을 하자고요. 자, 새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해야 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새 정부가 출범을 해야 부동산 서서히 떨어뜨리는 연착륙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연착륙이 뭔지 아시죠? 자, 현 정부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년간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자, 1년간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 잡아야 하네? 그건 별개 문제예요. 세금 덩어리인데 뭐. 자, 두 번째, 2022년에서 2025년 매물 폭탄. 주로 이게 하락장이에요, 하락장. 근데 왜 매물 폭탄이냐? 3기 신도시 및 추가 신도시. 올해는 공공분양, 신혼, 행복타운, 뭐 이런 것들, 희망타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 빼버리면 대부분 2, 3년 후에 분양하잖아요. 하락장과 맞물립니다. 또 다주택 매물. 지금 다주택이 물건을 안 쏟아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주택자가 지금 거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00, 800만 가구라고 임대주택 사업 포함해가지고. 그 매물이 빨리 나왔어야 하는데 집값 계속 올라가니까 또 양도세가 워낙 세니까 토해내지 않은 거야. 이거요, 이제 하락장 돌아오면 본인이 토해내기 싫어도 토해냅니다. 왠지 아세요? 거의 70% 이상이
70% 이상이 다주택자에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했어요. 집값 떨어지면 전세값 떨어지면서 전세값을 못 갚아주는 거예요.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파탄. 인생 이제 회복이 어렵겠죠. 다주택자들. 바로 지금 그걸 모르고 지금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급감. 지금 거래량 급감이 아주 안 좋은 징조입니다. 더군다나 거래되는 것들을 영끌 패닉바잉으로 매수하는 젊은 층이라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매수자도 급감. 결국은 자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적고 근데도 뛰는 이유는 매물이 잠긴 게 더 이 거래 급감보다 더 심하니까 더 뛰고 있는데 하락장의 동시매물 폭탄으로 터질 가능성이 커요. 그럼 집값은 볼 것 없이 폭락을 하겠죠. 자 그리고 올해부터 금리 인상 이 자산 버블을 아마 이게 연착륙될 가능성이 큰데 유동성 회수로 자산 거품이 붕괴됩니다. 대기업들도 이를테면 매각을 해가지고 현금화 시킨다든가 부자들도 지금 그러는 모습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연예인들도 지금 신나게 팔아제끼잖아요. 8년간 폭등 4년간 하락 2022년에 어떤 하나의 기로고요. 이게 4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가봐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좀 부정적이에요. 왜? 너무 많이 뛰어서 4년도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조금 비나이다 할 일은 일본 짝만 안 나게끔. 일본요 1991년에 폭락을 해가지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헤매고 있어요. 아시죠? 그게 그렇게 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자 이제 주택 구입지수 초고치 거품 폭락장 1억은 자 폭등장에는 사악이다. 뭔 말이냐? 여기 보면 정고점 이거 2007년 버블 7 할 때 엄청나게 거품 심했었죠. 그런데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있어요. 이때 아주 거품이 심했는데 여기를 초월했어요. 지금 여기 원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초과했어요. 즉 지금 주택 구입 부담 뭐 15년 걸리네 16년 걸리네 17년 걸리네 말이 많은데 세계 거의 1, 2위권이죠. 이렇게 거품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거품은 거품도 아니네요 이제. 자 그러니까 아주 위험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여기 보세요. 이게 하락장 때 예전에 2005, 6년 때 떨어졌을 때 시작했을 때예요. 물론 2013년 자 12절 13년 이때도 바짝 붙었었네. 여기 바닥장 때 이때 자 보세요. 바짝 붙었어요. 바짝 붙었고 이게 지금 1억 2억 1억도 안 돼 1억 조금 넘고 2억 그러니까 1억도 잘 안 났던 게 여기 지금 봐봐요. 얘는 8억을 넘겼고 얘는 이제 5억에 좀 다가서려고 하네요. 즉 1억 차이도 안 났던 게 3.5억으로 벌어졌어요. 뭔 말이냐? 이때도 한 1억 차이 난 게 3.5억. 자, 이 하락장의 1억은 이 폭등장의 3.5억, 4억. 즉 3억짜리가 뭐 6억으로 뛰었다면 4억짜리는 뭐 8억, 10억 이렇게 뛰고요. 5억짜리는 15억으로 뛰고 여기서는 1억밖에 차이 안 나는 게 이 금액이 따닥따닥 붙잖아요. 폭등장에는 팍 벌어져요. 그래서 하락장에는 웬만하면 좀 공격적으로 매입해도 돼요. 그때는 본인이 감당만 할 수 있다면 빚투자 괜찮습니다. 갭투자 뭐 괜찮아요. 폭락을 했으니까. 그리고 실거주도 폐지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 뛰었잖아. 이렇게 뛴 상황에서 무슨 놈의 공격적 투자를 해요? 영끌한다는 게 좋은 말이 영끌이지 이건 패가 망신이에요. 자 이제 서울특별시 매수부 여기 보세요. 보면은 지금 계속 2006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해갖고 좀 상승폭은 줄었지만 2010년까지 계속 상승을 유지하다가 쭉 추락하고 있죠. 이렇게 여기도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좀 상승폭만 축소됐을 뿐이지 더 훨씬 길게 뛰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추락하듯이 이제 얘도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쭉 이렇게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2021년까지 뛰면 언제가 폭락을 하겠어요? 2022년. 무조건 올해는 뛴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올해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확률적으로 현 정권 때 집값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뛰지 않을까. 또 여름장 지금 막 또 무섭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치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하락장에 뭐 좀 더 뛰면 뭐합니까? 이 하락장을 조심해라.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시뮬레이션 내려볼게요. 서울 아파트 바닥 2013년에 4.5억 했던 게 현재 시세 10억 사실상 11억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내년 1년 동안 더 뛴다 그러면 12억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내가 빨간색을 칠한 거야. 물론 꼭 1년 동안 더 뛴다는 보장은 없지만 확률이 높아요. 지금 1억 더 뛰는 건데 1억 먹으려고 1억도 다 먹는 게 아니야. 세금 비과세도 아니야. 결국은 2025년 바닥장까지 추락할 텐데
얼마가 떨어진 줄 아세요? 6억으로 떨어지네요. 거의 그러니까 더블로 떨어지네, 더블. 자, 경기도 아파트 3억이 6억으로 딱 더블 뛰었는데 얘가 1년 만약 더 뛴다면 7.5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락하게 되면 다시 4억 밑으로 또 곤두박질 치겠죠. 결국은 이걸 포인트를 두셔야 돼. 만약 이것도 단타를 칠 수 있다면 뭐 잡을 수 있어요. 주식처럼 1년 동안만 올라가지고 그냥 팔면 세금 별로 없다면 아, 단타 치죠. 내가 막 잡으라고 할 거예요. 지금 1년 뛰니까. 아, 무지막지하게 잡으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2년 뛴다는 보장이 없어. 비과세까지. 그래서 이 앞부분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지방광역시 2억짜리가 4.5억으로 지금 현재 5.5억. 이제 1년 더 뛴다면 5.5억으로 뛰고 하락한다면 3억. 결국은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은 이제 싼 것. 여기는 좀 비싸게 지금 써 있는데 뭐 3, 4, 5억 이렇게 싼 것들은 뭐 이렇게 매수해도 돼요. 그렇게 많이 안 빠지니까. 근데 이렇게 비싼 것들, 현재 이 금액대 비싼 것들 10억만 넘어가고 하는 것들, 얘는 올라가면 뭐합니까? 결국 이렇게 폭락하면 다 망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서울 월별 아파트값 변동률 항상 6월 이후에 하반기 집값이 폭등하는 이유, 이거 근거 자료가 있다고 했잖아요. 1, 2, 3, 4는 마이너스도 플러스도 막 보이죠. 근데 마이너스가 좀 많네요. 이제 5월 기점으로 6월 달부터 자, 마이너스 찾아보세요. 여기 하나 있고 2개 있고 3개 있고, 이게 지금 6줄이에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보면. 자, 그러면 6, 7에 42 42개 중에서 겨우 3개만 마이너스야. 알았어요? 모든 월에 이렇게 폭등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것도 6, 7, 8, 90으로 갈수록 더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어요. 또 이 대책이 7, 8, 9월 달에 많이 나왔는데도 하락하지 않고 있어요. 상승폭만 줄고 있지. 결론적으로 12월까지 폭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면 올랐을까? 단연 1번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안 잡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대출이나 더 늘리려고 하고 집값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저는 이미 집값 잡는 방법을 수차례 제시했어요. 아마 하락 정책을 제로로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세금도 많이 걷어야 하고 경제 성장률도 해야 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소비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핑계하에 쇼만 하고 있어요. 솔직히 무주택 입장이라면 글쎄요. 자, 6월 1일 이전에 또 있습니다. 이전에 하반기 세금 대비 매도 완료. 이미 하반기 때 세금이 세지는데 팔 사람들은 이미 다 팔았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월 이후에 3번 각종 규제가 적용돼도 매도자의 매물이 잠겨버려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팔 필요가 없는 거야. 양도세라도 적으면 팔지. 너무 세니까. 댓글 보면 아직도 양도세 왜 자꾸 완화해줘라 그런 말 하는데, 여러분들 계속 뛰는 거예요. 양도세 완화 안 하면. 매물 누가 토해내겠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양도세 완화를 안 해줄 거라면 보유세를 더 세게 때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장할 것은 양도세 완화해주지 말라 이게 아니야. 보유세를 같이 때려라 이걸 주장해야 돼요.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양도세 안 해주면은 그 사람들 돈 먹는 게 그냥 배 아프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보유세를 세게 때려야 이게 더 세야 양도세 눈물 머금고 팔죠. 근데 양도세는 센데 보유세는 형편없으니까 지금 버티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이야기는 다주택자들 보유세 누진세 때리라는 거예요. 세게. 뭐 양도세야 완화를 시키든 말든. 거래 절벽 상황, 영끌, 갭투자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어요. 하반기 이사철 대비 비싼 전세 대신에 매매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이렇게 많이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값도 올라갔다 보니까 에이 전세 살 바에는 집 사자 이러면서 영끌하는 거예요. 나중에 패망하는 거 모르고 5년 연속 여름이 폭등. 5년 연속이 아니라 6년 연속이에요. 보면 그쵸? 6년 연속? 여름 웃겼잖아요. 지금 근거 자료잖아요. 15, 16, 17, 18, 19, 20. 자. 그럼 이번에도 확률은 90%예요. 이제 6, 7, 8, 9, 10 집값 뛸 확률은 90%입니다. 이미 6월 달에 날아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정부는 지금 대책 꺼내지도 않고 있어요. 이제 8월이나 7월이나 8월, 9월 되면 또 뭔가 하나 꺼내놓을 거예요. 뭐 집값 잡는다고 쇼하겠죠. 종합대책 뭐 하나 또 나올 거예요. 여름에 지금 종합대책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상승세가 조금 줄어.
하락도 아니고. 이게 지금 5년 동안 집값이 뛰었던 패턴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동산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하느냐? 크게 두 가지로. 1년 이내, 나는 1년이나 1년 반 이내에 무조건 잡아야 한다, 집을. 또는 지금 팔았으니까 불안해. 제가 1년 내내 뛴다고 했잖아요. 지금 집을 판 사람들은 많이 먹었어. 그런데 또 1년 더 뛰는 상황이에요. 또 불안해서 잠도 안 와. 몸이 아파. 차라리 무주택자라면 기다릴 만한데 왜 팔고 끝납니까? 왜 팔았습니까? 좀 이따가 팔았어야지. 본인들이 모르면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매주마다 시세가 있고 매월마다 시세가 있고 그 다음에 매수자 우위지수라든가 각종 모든 지표가 나왔는데 이 단기간에는 모든 게 상승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정부도 정책을 지금 펼치지도 않고 있고 그냥 고점에다 오고 본인이 그냥 팔고 후회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안 판다, 어떤 타이밍을 놓친다, 그럼 이제 폭락장이 팔리지도 않겠죠. 이제 가까이 오기는 했어요. 매도 타이밍이 가까이 오기는 했어. 계속 팔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감으로 팔거나 그러지는 말라고요. 자, 1년 이내에 매수자는 지금 빨리 매입하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 부동산 2022년 5월까지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매입 대상, 내 집 마련, 중저가, 저평가. 야, 1년 동안 뛸 가능성이 높고 내 집 마련 필요한 사람, 중저가 싼 거 잡는 사람, 저평가 좀 덜 올라간 거, 자본금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유망 지역은 경기, 인천, 서울도 아니에요. 경기, 인천에서 싼 것들 5억 미만, 중저가 대단지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참고적으로 인천이 왜 많이 뛰는 줄 아세요? 인천은 광역시에서 꼴찌예요. 꼴찌 집값이. 이게 지금은 꼴찌를 좀 탈피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자료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게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인천이 대구, 부산, 대전, 울산 이런 데보다 더 싸요. 집값이. 그 서울에서 그렇게 멀고 다른 나라도 보면 수도권이 비싸지 그 외곽이 비싼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인천 집값이 지나게 쌌다는 거예요. 또는 지방 집값 거품이 심하다는 뜻도 돼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1년 이내에 매수 안 하면 미치겠다는 사람 바로 잡으세요. 다만 나는 기다릴 수 있다, 나는 애초부터 무주택자였다, 가점도 괜찮다, 그러면 기다려야죠. 2022년에서 26년 언제 바닥일지는 모르지만 이게 대세 하락장이에요. 이때까지 집값이 많이 올라서 폭락에 대한 부담이 있고 22년부터는 좀 위험하다고 제가 제시하잖아요. 왜 대기해야 하느냐? 가격이 너무 뛰었어. 또 하락하면 폭락이고 올라가봤자 찔끔. 세금 문제가 걸려있어요. 단타 칠 수가 없어요. 매매 전략은 청약이나 폭락장의 급매, 갈아타기 이런 것들을 하락장에 구사해라. 자, 이제 매매가 기준금리 여기 보시면 지금 매매가 계속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그리고 기준금리가 이렇게 떨어지죠. 물론 100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그래도 비교도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A, B, C, D 때는 경제성장률이 좀 받쳐줄 때, 경제성장률이 받쳐주면 그나마 금리가 인상이 돼도 집값도 뛰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여기 보시면 반비례하잖아요. 집값이 올라갈수록 금리는 떨어질수록 집값은 올라간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재건축발 집값 봐라. 일반 아파트 확산. 이건 과거 걸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2010년에 이게 0이야, 0. 자, 이게 0인데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아직 0 밑으로는 그렇게 많이는 안 빠졌죠. 이렇게 하다가 10년부터 조금 뭔가 모르게 마이너스예요. 과연 이게 일시적 추정인가 뭐냐 봤더니 과거 패턴 제가 보여드렸죠. 아까 보면 기본 2, 3년 빠지지 않아요? 아까 제가 4차례 보여드렸잖아요. 91년부터 2010년까지 찔끔 빠지고 끝난 적이 없어요. 그럼 얘도 분명히 대세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데 찔끔 끝나고 반등한다. 여기 보세요. 다음 2012, 13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거 막 폭락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서울이 제일 많이 빠졌고. 왜 많이 뛰었으니까. 그 다음에 신도시 따라가는 거 보세요. 무섭게 따라가죠. 이렇게. 그 다음에 경기도 따라가는 거 보세요. 지금 다 마이너스. 이게 0이니까. 즉 이때가 매도 타이밍이었네요. 결국은 2년에서 5년은 빠진다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왜 제가 과거 걸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도 미래를 알아야 하니까. 수도권 아파트 상승률 월간으로는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거래량도 경기도 8,000건, 그 다음에 서울 2,000건들이 거래량 너무 적죠. 거래량 주는 게 나중에 이게 핵폭탄이 될 가능성이 커요. 월간과 거래량을 보면 6월달도 집값이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이거 봐봐요. 자, 이제 이번 주 오름세가 더 커졌네요. 6월 4일자 기준 부동산 114 0.12로 커졌잖아요. 자, 한국부동산원 0.11로 커졌잖아요. 이렇게 커졌죠. 그 다음에 수도권도 이 KBC 시세도 커졌죠. 즉 이 3사가 다 집값이 지금 올라가는 중이에요.
즉 여름만 되면 폭등한다. 이게 6월달 지금 이렇게 뛰는 걸로 봐서는 이제 또 한 번 폭풍과 몰아치네요. 자, 그런데 이제 누가 많이 뛰느냐? KBCD 같은 인천, 부천, 경기도, 서울이네요. 여기 보시면 자, 이 순위로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특히 수도권 쪽이 많이 뛰고 지방 쪽은 뛰긴 뛰는데 별로. 자, 실질적으로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서울 보세요.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가는 듯 하다가 또 올라가고 있죠. 여기 보이시죠? 끝에. 최근. 경기도 보세요. 내려가는 듯 하다가 또 빨간색을 그리면서 또 올라가고 있어요. 여름 폭등장을 향해서 갈 확률이 90%란 얘기예요. 자, 여기 인천은 좀 빠진 듯한데 워낙 지금 높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이 구간이 높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도권 여름에 올라가는데 이걸 잡으려면 지금 때려야 돼요. 지금 강력한 정책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오잖아요. 잡을 생각이 없으니까 집값을. 자, 여기 보세요. 일산, 광명 지금 올해 상승률이 어느 정도냐면 2021년 1월에서 5월. 자, 작년 1월에서 5월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가 훨씬 많이 뛰었어요. 2020년에도 경기도 날아갔는데 2021년에는 더 뛰고 있네요. 제가 지금도 인천, 경기도 집값 싼 것들 잡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름에 지금 여름도 안 지나가는데 이렇게 많이 뛰었잖아요. 작년에 거의 배 가까이 뛰었네요. 자, 그 다음에 직장인 10명, 6명 내 집 위에 영끌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계획 있다. 하지 마세요. 영끌은 안 좋습니다. 아무리 싼 거라도 영끌은 아닌 것 같아요. 집값 전쟁통. 여러분들 6월달만 보면 아 이질이야 어찌 우리 이날을. 자, 그래서 탈서울 하고 있으면서 6.25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정말 슬픈 현상이에요. 서울에 집값이 너무 뛰어버리니까 경기도로 지방으로 자꾸 쫓겨나는 거야. 서울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단세포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 근거자료에서 보여드렸듯이 1991년, 2021년 30년간 4번이나 대폭락가 있으며 상승폭이 클수록 하락폭은 더 컸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집값 급등분기는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